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제 뒤에 있는 차량은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이죠. 아반떼입니다. 보시던 아반떼하고 다르시죠? 2015년에 나온 아반떼, 6세대 아반떼죠. 6세대 아반떼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됐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직접 타보고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 신형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2015년에 6세대 아반떼가 나왔는데요. 이후 3년 만에 거의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바뀐 것과 똑같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었고요. 실내에는 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반떼 애정이 참 많습니다. 저는 91년쯤인가 생애 첫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엘란트라였습니다. 엘란트라가 아반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왜냐하면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엘란트라 첫 철자 시작이 E로 시작되잖아요. 영국의 로터스라는 회사에서 E를 전부 다 이렇게 상표권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앞에 E라고 시작되는 것들은. 그래서 영국에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요.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아반떼란 이름이 아니라 엘란트라로 팔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애착이 가는 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유턴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한 번에 아슬아슬하게 꺾이네요. 2차선에서 이렇게 한 번에 꺾입니다. 조금 전에 차를 좀 흔들어 봤는데 운전대가 탁 돌리는 대로, 운전대를 돌리는 대로 차머리가 휙휙 잘 돌아주네요. 그런 점에서 합격점을 일단 주고 싶고요. 이 차는 엔진이 기아차 K3 있죠. K3와 똑같습니다. 변속기도 똑같습니다. 현대기아 차가 차세대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스마트 스트림, 이름을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GDI, 직분사 엔진을 버리고 자동 변속기 또 버리고 MPI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멀티포인트 인젝션으로 바꿨죠. 그리고 변속기도 CVT라고,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IVT라고 부릅니다. 인텔리전트라는 걸 붙여서 인텔리전트한 변속을 하게 해주는 무단 변속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CVT, 무단 변속기가 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직분사를 버리고 MPI 엔진과 무단 변속기를 선택한 것은 GDI 엔진이 힘은 좋은데 내구성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이처럼 준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MPI 엔진과 무단 변속기로 이렇게 효율을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연료 효율을 좀 추구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그렇게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최고 출력이 123마력 되고요. 최대 토크는 15.7kgm입니다. 과거 GDI 엔진 1.6L GDI 엔진에 비해서는 조금 출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덜 나가거나 이런 느낌은 지금 제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단 변속기가 운전하는 맛이 참 없습니다. 밋밋하게 변속이 되고 또 변속이 안 가는 느낌도 있고 또 내구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단점들을 스마트 스트림에서는 많이 이렇게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는 무단 변속기에는 벨트가 아닌 금속 체인을 사용해서 과거에 그 벨트가 끊어지는 그런 단점도 좀 개선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운전하는 맛이 없다, 밋밋하다, 변속할 때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냐, 직결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모사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효과, 그러니까 과거에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던 그런 자동 변속기가 변속을 하는 느낌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이 차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VT라고 하지만, 무단 변속기라고 하지만 과거에
유압을 이용하는 그런 변속기와 변속 느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동력, 빠른 주행을 하시고 싶을 때는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제끼면 스포츠 모드로 탁 바로 제각 바뀝니다. 지금 뭐 보시면 계기판에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통 일반 그 주행 모드로 가고 있다가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착 제끼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서 RPM이 한 7, 800 치솟아 줍니다. 그러면서 아마 좀 더 일반 트랜스미션 같으면 저단으로 들어가는 한 단 정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RPM이 지금 뭐 3000 정도 치솟한 100km 가까운데 3000 정도로 이렇게 금방 치솟는군요. 결국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강한 가속력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제껴서 아래로 제끼면 단수가 떨어집니다. 사실 무단 변속기로서 단수는 없지만 이렇게 4단, 3단 이렇게 표시가 되죠. 신형 아반떼는 변속기를 무단 변속기지만 8단까지 이렇게 자잘하게 쪼개놨습니다. 90km 정도는 1700rpm, 1700rpm 정도로 엔진을 돌리면 9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로 바꾸시면 8단에 이 정도가 들어가네요. 일반 주행으로 두시면 100km 정도는 뭐 1800rpm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고속인데 차 고속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나 아주 빨리 가속이 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꽤 빠른 속도인데 가속이 빨리 붙지 않고요. 일정 속도 이상 잘 안 나네요. 물론 이 속도는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인데 이 속도 이상으로는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쭉쭉쭉쭉 밟아줘서 차가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고요. 뭐 이 차가 스포츠 세단은 아니니까요. 특히 이 차의 컨셉은 연비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라 그렇게까지 이제 빠른 가속 그리고 아주 그 빠른 고속 주행 요건 뭐 가능하지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가 나기까지는요. 그런데 고속에서의 어떤 안정성은 굉장히 좀 높네요. 아주 그냥 뭐 큰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운전대가 주던 그 저속에서와 고속에서와의 어떤 그 위화감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저속에서의 어떤 그 느낌과 고속에서의 운전대 좋다 감각이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현대차의 어떤 과거 아반떼와 또 소나타를 탈 때마다 이 조타감 때문에 아주 좀 막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차가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게 바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개선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대 유격이 거의 없고요. 그냥 살짝 돌리는 즉시 차 머리가 싹싹 돕니다. 아반떼 와인딩 시승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국도고요. 큰 롤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 차 타이어 사이즈가 245에 45, 편평기는 45고요. 17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와인딩을 꽤 빠른 속도로 좀 달려봤는데도 크게 롤링이 없이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아도 피칭 없이 잘 가네요.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은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풍절음은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속 뭐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까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려봤습니다만 풍절음은 거의 없고 지금 뭐 엔진 소리 들리시죠? 엔진 소리는 좀 나고요. 그런데 풍절음은 거의 지금 뭐 없습니다. 노면 소음도 별로 들어오지 않네요. 여튼 현대차가 한국 소비자들의 호불호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바람 소리, 풍절음, 소음, 바닥에서 들려오는 또 소음 이런 것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은 것 같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제법 빠른 속도로 달려도 이렇게 노면에서의 어떤 그 소음도 안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하체 소음 처리를 꽤 잘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즉각적으로 엔진 회전은 멈추고 동력 전단이 차단되고, 그리고 차도 움직임이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음에도 웅 하면서 동력이 짧은 순간이라도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는데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가속이 그렇게 급히 안 된다, 빨리 안 된다, 이런 단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 연비가 11.3km가 나오는군요. 이 차의 복합 연비, 공식 복합 연비는 15.2km일 겁니다, 리터당. 근데 제가 아까 RPM을 6,500rpm까지 돌리고 꽤 과격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11.3km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돌아올 때는 또 아주 경제적으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혹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룸밀러 디자인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어떤 메이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SOS, 블루링크, ETC, 하이패스 이런 거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리로만 이렇게 베젤 없이 해도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에도 전면 시야도 좀 많이 트여집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 작은 차에다가 룸밀러를, 이렇게 큰 룸밀러를 달아놓고 있으니, 요것도 아까 하이그로시처럼요, 부품을 만드는 업체와 개발자들이 좀, 남양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데 붙이면 되잖아요. 이런 장치들을 왜 이렇게 룸밀러에 저는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의 전체 상품성을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 주행 감성이나 주행 품질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행 감성이나 주행 품질이 정말 자연스럽고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시비를 좀 거는 경향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차는 지금 차선 유지 장치, 레인 킵 하는 그런 장치가,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그런 장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동급 차량 최초로 승하차 안전장치라고 해서 후측방에서 차가 올 때는 신호를 보내줘서 못 내리게 하는 그런 안전하차 보조장치라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꾹 가볼게요. 과속방지턱 넘는 실력은 현대차가 최고입니다. 정말 여진없이 잘 넘습니다. 뒤에서 꿀렁꿀렁거리는, 한번 이렇게 충격 툭 하고 나서 넘는 그게 없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하고 주행 감성이 확연히 달라졌다. 디자인은 참 좋아졌다. 주행 성능은 가속성 빼고는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대의 좋다감이 과거의 그 현대차, 기아차의 칼럼 타입의 EPS의 약점이 많이 없어졌다. 저속에서든 고속에서든 무게감이 균일하고, 거의 균일하고 좋다감도 좋아졌다. 고속에서도 아주 그냥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운전대가 센터를 딱 지키고 고정되어 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면서 차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세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입니다. 겉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전면부입니다. 보시면 헤드램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쐐기입니다. 쐐기. 웨지입니다. 웨지. 쐐기 스타일로 삼각형이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가 라제타 그릴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이런 디자인 저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가감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헤드램프가 대체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DRL이라고 해서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걸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의 화살촉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라지에타 그릴도 좌우로 굉장히 넓어졌죠. 넓어졌고 헤드램프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 한번 보십시오. 헤드램프 아래에 깜빡이입니다. 깜빡이 디자인 보십시오. 완전한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 이쁩니다. 저는 이번 그 페이스리프트된 아반떼가 헤드램프와 이 깜빡이 그리고 라지에타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서 확 다른 어떤 그 뉘앙스, 과거와 다른 어떤 DNA를 좀 심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감한 디자인을 외국인들이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반응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후드 한번 보시면요. 이전에 아반떼는 후드가 좀 이렇게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형 아반떼는 많은 굴곡이 들어갔습니다. 직선과 곡선, 대체로 이제 직선이 들어갔는데요. 가운데 센터 부분을 좀 불룩하게 해서 코르세 파나메라도 요즘 이렇게 나왔죠. 불룩하게 해서 뭔가 존재감을 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과 이런 라인들이 추가되면서 후드에 볼거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스피디하다, 속도감을 주는 또는 강인함을 주는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아까 그 현대차 디자이너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팬더도 다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팬더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죠. 팬더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범프가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팬더 디자인도 바뀌고요. 전체적으로 측면도 보시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측면은 눈으로 보기에 달라진 걸 갖다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직접 만져보시면 이런 그 양감이 굉장합니다. 풍만해졌고요. 측면이 꽤 풍만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실까요? 뒤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테일램프 굉장히 커졌죠. 폭도 커지고 길이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안에 브레이크 등의 그래픽도 앞에서 본 헤드램프의 어떤 그 화살촉처럼 굉장합니다. 여기도 화살촉, 여기도 화살촉, 화살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렵하고 강인하고 뭔가 아주 까칠한, 근데 나쁘게 까칠한 게 아니라 천대레라고 하나요? 천대레 같은 그 까칠함이 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범프 안에 후진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판 일체형 후진등이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성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원피스가 아니네요. 이거 따로 있고 투피스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범프가 지금 두 짝이군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밑에는 또 따로 있나요? 하여튼 원피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범프는 굉장히 세련되게 성형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넘버 플레이트가 이전 모델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여기 있었는데 이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이 붙고 밑에 이제 아반떼 어떤 그 레터링이 들어가는데요. 소나타 뉴라이즈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후방 카메라죠. 우리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로 후방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데 요거 보십시오. 이렇게 트럭 리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도 제가 조금 꺼려지는데요. 먼지 쌓이고 때 타면 손가락으로 누르기에 또 조금 찝찝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누르는 게 없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 처음 타신 분들은 이거 트렁크를 어떻게 열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깜찍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모습과 앞모습 그리고 측면부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들 보면 헤드램프 조금 바꾸고 라디에이터 그릴 조금 바꾸고 사이드 가니시 좀 넣고 크롬 도금 좀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번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렁크 이왕 늘려본 김에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꽤 넓습니다. 준중형인데도 불구하고요. 옆으로도 넓고 안으로도 깊습니다. 그래서 골프백 한 2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군요. 2개는 충분히 들어가겠고요. 많은 짐과 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군요. 지금 리페어 키트는 다 빼져 있습니다. 우리 시승차들은 원래 리페어 키트는 빼거든요. 현대차는 이런 점에서는 다른 차보다 참 앞섭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당기죠. 손잡이 없는 차들 많습니다. 트렁크에. 뭐 이렇게 툭 당기면 됩니다. 신형 아반떼 엔진룸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후드가 이렇게 열리는군요. 아이고, 이건 쇼버가 없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K3에서 봤던 그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과 무단 변속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디자인까지도 똑같은 것 같으네요. 우리 K3에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 뭐 현대차, 기아차, 국산차들 엔진룸 레이아웃은 아주 깔끔하고 그냥 멋들어지게 잘 만듭니다. 지금 딸딸거리는 소리 나시는데 인젝터 소리인데요. 인젝터가 이 차는 키통당 2개가 들어갑니다. 멀티포인트 인젝션인데도 불구하고 포트 분사를 하는데 키통당 2개, 듀얼 포트라고 합니다. 어떤 위치에 제가 인젝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키통당 2개의 인젝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드를 열면 인젝팅 하는 소리는 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벨트 돌아가는 이런 소리보다 인젝터 소리가 더 많이 나죠. 근데 이거 아마 뭐 소리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뭐 준중형 차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소리는 운전하다 보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소음 대책은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새 차입니다. 물론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요. 정말 엔진룸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정비하시는 분들도 뭐 힘들지 않고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 들어갈 공간이 많네요. 손 들어갈 공간도 많고 정비 편의성도 용이한 것 같고요. 인젝트 소리 조금 걸리긴 하지만 방열판도 붙어 있고 준중형차 치고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받치는 거 말고 쇼버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까지는 사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기판도 다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전 아반떼와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왼쪽 타코미터, 오른쪽 스피도미터의 안에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창에는 거의 현대차 대부분의 현대차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서른뭉치 같은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설정, 운전자 보조해서 내려가시면 뭐 도어, 라이트, 사운드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운전자 보조해서 OK를 누르시면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빠르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은 해제를 하고 왔는데요. 차로 안전에서 들어가 보시면 차로 이탈 방지 능동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끄기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연비 정보가 나오고요. 평균 연비가 10.6으로 올랐네요. 아까 저희들 올 때는 막 달려서 왔는데 한 7, 8 나왔는데 계속 이제 올라서 왔습니다. 이 차가 평범하게 몰면 제가 볼 때 15, 16km 나옵니다. 리터당 15, 16km는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그보다 더 나오고요. 도심에서 몰아도 그 근처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연비 굉장히 좋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직접 몰아보시면 연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침판이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갖다가 이제 셋하고 풀고 하는 장치고 요 버튼은 뭐냐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서 앞차와의 거리를 갖다가 요걸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드는 뭐 라디오 켜고 하는 장치입니다. 바람 들으면서 센터 페시아에도 라디오를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를 사용하는 버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참 편합니다. 예. 보십시오. 웨이브 오프가 됐군요. 자, 그리고 라디오를 켜면 이런 거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면 저 이런 이 손잡이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너무 여튼 재밌어요. 현대차는 3시 9시 스포크에 있는 이
다기능 버튼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는 모니터가 있는데요. 8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검색이 되고요. 자, 똑같습니다. 일반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맵 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비상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의 비상등. 비상등 위치 정말 좋습니다. 제일 누르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눌러주면 되죠. 사실 이게 여기 센터 콘솔 쪽에는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누르기는 쉽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탁 바로 누르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앞으로 누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사실은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액정이 조금 싸우려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액정 앞에 있는 이 하이그로시 성형 상태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우들두들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2018년인데 그 밑에도 좀 그렇고요. 개선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네시스 G70을 잘 개선한 것 같습니다. 차에 걸맞게 크기가 좀 줄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성형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크롬 도금도 아주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직관적으로 조절하기 쉽습니다. 뭐 요즘 뭐 센터 페시아 모니터 안에 들어서 뭐 계속 몇 번씩 클릭해야 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운전 중에도 손을 돌려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널찍널찍한 공간에 두 개씩 들어있군요. 프론트에 성에를 없애는 장치, 그 다음에 뒷유리에 성에를 없애는 장치.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요. 제가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은 무선 충전 기능이 없지만 여기 놓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V C가 잭이 있고 USB 단자가 있고 옥실러리가 있습니다. 요즘 차들 보면 USB 단자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기어 노브 주변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뺑 둘러서 좌우측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보시면 계기판에 보시면 여기도 중앙 모니터에도 나오네요. 스마트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모드는 뭐냐면요, 이 차가 알아서 주행 상황에 맞게 최적의 어떤 뭐 엔진 회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갖다 결정해 주는 모드입니다. 그게 스마트 모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아까 비슷하고요. 이건 뭐 파킹 어시스트 버튼 같고요. 뭐 요거 있네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당겨주면 좋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컵홀더에 컵을 갖다가 고정시키는 돌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꽂게 되어 있네요. 이거보다 크기가 작은 캔 같은 거는 아까 꼽아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행하는데 시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갖다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뭔가 절감한다고 뺐겠죠. 좀 아쉽습니다. 자, 센터 콘솔을 열어볼까요? 센터 콘솔 안에 USB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충전용 USB라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그려져 있군요. 센터 콘솔은 뭐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1열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 지금 시트 한번 비춰주시죠. 시트가 참 폼이 나는데 약간 이쪽이 어깨 쪽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좀 빡빡하달까, 어깨를 좀 압박한달까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형태는 참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으로 가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동식입니다. 시트는 앞좌석 시트는 전동식입니다. 뭐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뭐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즘 뭐 이런 거 안 되는 차들 없지만 또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수입차들 보시면 이거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중형 대중차인데도 이런 것들이 돼 있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를 잘 반영한 것일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가서 공간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제 위치에 좀 맞게, 그런데 제가 좀 덩치가 작기 때문에 뒤로 좀 더 빼서 한 176 정도 되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치고 이렇게 맞춰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꽤 뒤로 밀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게 디자인을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코트 글라스를 내서
안에 승객들이 밖에 이렇게 시야가 좋게 하려고 한 것도 같은데요. 이걸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출시키는 바람에 잘못하다가는 이게 치겠습니다. 과장되게 하면, 자,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장되게 하면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은 사실은 디자인적으로는 좋은데 별로 실용적으로는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아이들 받치겠습니다. 그래서 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자를 B필라까지, 시트의 등받이를 B필라까지 당겼습니다. 뭐 제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나, 두 개 이상이 충분히 나오네요. 2개 이상이 나오고요.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가 저보다 훨씬 큰 분, 10cm 더 크신 분도 170, 180 정도 되시는 분도 다리가 여기 달락 말락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헤드룸은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안 닿습니다. 제 안정키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저는 지금 머리는 안 닿는데 아무래도 우리 키 크신 분들이 타면 뒤에는 머리가 헤드룸 공간에 조금 여유가 없어서 머리가 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차는 전륜 구동인데요. 제 오른쪽 발이 아주 편안하게 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 터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꼬마들 태워도, 꼬마들 가운데 앉아도 뭐 이렇게 올라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되겠고, 조금만 가면 이렇게 또 가면 아주 편안한 그 유행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은 중형차 등등에 비교하면 좀 좁지만 센터 터널이 낮고 또 시트 뒤쪽을, 앞 시트 뒤쪽을 이렇게 좀 파내고 해서 최대한 뒷좌석 승객이 무릎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불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요 정도 남네요.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하나 정도는 안 들어가고 손가락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키 크신 분도 이렇게 달락 말락 해서 크게 불편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을 닫아 볼게요. 아까 들어올 때 좀 불편했는데 이게 확 뒤로 가 있으니까 이쪽 시야는 좀 많이 이제 확보가 되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돌려 가지고 시야를 갖다가 확보하고 해서 볼 이유가 별로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 좀 이렇게 과장된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는 도어 포켓 안에 어떤 그 생수 꽂이 같은 거는 참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안에 이 가이드 할 수 있는, 받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쓰러집니다. 안 쓰러지고 딱 들어가면 이 상태로 좀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서 그냥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1,550만 원짜리 차 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국산차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센터 콘솔 또는 이 시트,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인데요. 이런 시트의 재질, 인조 가죽의 재질도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아반떼의 풀옵션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 풀옵션 중에서 선루프만 빼고는 다 있는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면에서 꽤 좀 고급스럽게 만든 차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게 2천만 원이 아마 그러면 넘겠죠. 2천만 원이 넘는 차량일 텐데 2천만 원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좋은 옵션,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15년 나온 6세대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멀리 가보진 못했고요. 주변의 고속도로를 좀 살펴봤는데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아주 빨리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보다는 11월에 나오는 아반떼 스포츠 모델을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아주 이전 세대 6세대 2015년 나온 아반떼보다 훨씬 진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